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1일, 1월 말일입니다. 신조의 쿨톡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연휴들은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 오늘 뭐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꼭 봐야 될 몇 가지 점들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그 내각의 구성원들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외 주요 강요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신문 과정에서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요, 먼저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까지 계엄의 그날 밤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넘버 2였던 홍장원 1차장하고도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좀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KBS가 단독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요,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12월 18일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하면서 이제 KBS가 어제 단독 보도를 내보낸 건데요. 12월 3일 밤 10시 30분 정도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정원장, 그 다음에 1차장, 2차장, 3차장, 그 다음에 기조실장, 이렇게 국정원의 빅5가 모인 이른바 정무직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렇게 계엄령이 발동됐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조실장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 매뉴얼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 차장은 계엄이 선포되면 수사본부가 계엄사에 차려질 텐데 국정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무직 회의를 끝내면서 다음 날 아침에 또 우리가 회의를 해보자. 그래서 회의를 끝내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자신의 공관 그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홍장원 1차장이 그때 체포 관련 이야기를 했다라고 조태용 원장이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홍장원 차장이 원장님, 사실은 제가 대통령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방첩사를 잘 지원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조태용 원장 본인은 앞선 회의에서 이 차장이 얘기한 방첩사에 이제 수사본부를 차리게 되면은 국정원이 지원해야 된다. 그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 진술을 했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홍장원 차장이 아마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태용 원장은 아까 그 회의 때 의논한 대로 하기로 하고 추가 사항이 있으면 내일 아침 회의 때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공관으로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대목이 굉장히 미묘한 대목인데 이제까지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12월 6일 홍장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그 관련된 증언을 하니까 이틀 후인 12월 8일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발송을 했는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 받은 적이 절대 없다 하고 이제 잡아뗐습니다. 잡아뗐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후인 12월 18일 경찰 조사에서는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한동훈 이재명 체포 그런 이야기는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제 약간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1차장이 엇갈리는데 홍장원 차장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공간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거기다 대고 한마디를 더 했답니다. 원장님, 최소한의 업무 집중과 방향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태용 원장은 묵묵부답하고 그냥 공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조태용 원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홍장원 차장이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다 붙여서 얘기한 게 아니고 띄엄띄엄 얘기해가지고 그게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라고는 인식을 못했다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먼저 홍장원 차장이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참 뒤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말하는 분위기나 그 톤으로 봐서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하는 듯이 그러니까 1차장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자신이 획득한 정보를 과시하는 듯한 시중에 떠도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그래서 앞에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방첩사 지원하라는 것과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조태용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태용 원장이요. 지난 22일이었죠. 국회 특위에 나와서도 그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이라 이렇게 자기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얘기하면서 방첩사가 정치인을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방첩사가 정치인을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을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지. 대통령 으로부터 홍장원 차장이 들었다는 싹 다 잡아들여라 하고 한동훈 이재명 콕 찍어 갖고 한 이야기를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들은 적은 없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방첩사가 정치인들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는 얘기에 그 사이에 다른 얘기가 두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바로 직결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요. 듣긴 들었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등을 체포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랑 그렇게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참 묘한 차이인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 KBS 보도가 나가니까요. 조태용 원장이 KBS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께서 방첩사 도와주라고 하셨다. 그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 명단을 자기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싹 다 잡아들여 이런 보고를 받았냐고 자기에게 묻지만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KBS에 해명을 했다라는 건데 조태용 국정원장도 묘하게 지금 입장이 진술이 좀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조금 묘한 기사를 내고 그때 제가 한동훈 대표 관련해 갖고 이건 사실 왜곡이다 했는데 그 당시 그 조선일보 뭐라고 나왔죠? 한번 볼까요? 윤 탄핵 소추의 결정타 날리고는 말 달라지는 국정원 넘버 2 해가지고요. 홍장원 1차장이 이게 말이 달라지고 있다. 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돼서 말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고 거기에 한동훈 대표하고도 엮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기사를 썼죠.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나중에 기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 보도가
오히려 조선일보가 헛방을 날린 게 아닌가. 지금 어제 KBS 보도는 이 조태용과 홍장원이 진실 공방에서 조태용이 경찰에 가서 수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은 홍장원이 했던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체포와 관련된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다. 이렇게까지는 연결이 안 됐다. 그 정도의 이제 차이만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달라지고 있고. 근데 이 또 SBS가요. 어제 또 다른 조태용 국정원장 관련된 단독 기사를 냈는데 이런 거죠. 조태용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그 국무회의가 밤에 열렸죠. 근데 원래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멤버가 아닌데 그날 저녁 때 이제 퇴임하고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하고 저녁 식사를 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갔더니 여러 장관들이 있더라 하는 건데 이게 예정된 정식 국무회의는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자기가 경찰에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경찰 조사에서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날 비상계엄 발동의 핵심 사유로 든 반국가 세력 척결, 그런데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이 경찰에서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보 보고는 대통령께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요. 작년 총선 이후부터 비상계엄 전까지 대통령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 또 대통령이 선거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김영현 전 장관이요 지난주 목요일 헌법재판소 4차 그 기일에 나와서요 국정원에서 대통령께 선거 조작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정원이 이 선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그것이 비상계엄 발동으로 이어졌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태용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SBS 보도가 나가니까요. 어제 국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하는 또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렇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 편을 들어 국익을 해치는 세력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지만 다만 그걸 척결하겠다고 비상계엄을 하는 것은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반국가 세력의 위협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태용 본인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도요.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상 많은 취약성을 확인을 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부정선거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영현의 그 헌재 진술처럼 이게 선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경찰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요, 12월 16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날 뭐라고 진술했냐면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 그날 그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 장관들 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그런데 김영현 전 장관은 지난주 목요일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죠?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들도 있었다. 몇 명이다, 누구다 이렇게는 밝히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최측근 그다음에 김영현 전 장관하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는 어떻게 되죠? 중앙고등학교 선후배 이렇게 되는데 전원 반대했다. 전원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그 국무회의,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였는가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경찰에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요. 안건 제안이라든가 제안 이유 설명이라든가 안건 토의라든가 의결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경찰이 물으니까 모두 없었다. 모두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또 물었답니다. 이 국무회의가 그러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냐?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고 보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본인 생각에도 이거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날 또 이제 국무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요. 대통령은 원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10시에 KBS에서 비상계엄 생중계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오라고 해라 해서 부랴부랴 소집을 해서 했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시작과 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개회 선언, 그다음 폐회 선언, 또 뭐 했으면 이제 방망이로 3번 두드리고 그 국무회의 하면 뭐 국회에 대한 경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된 게 없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요. 이와 관련해서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고 한덕수 총리 본인은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요. 그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도 또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있는 그런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또 오늘 아침에 이제 MBN이 무슨 또 단독이다 해갖고 낸 건데 그날 그 국무회의 석상에 있었던 최상목 부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이 최상목 그 대행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MBN 그 기사 볼까요? 국무회의 시작도 종료도 없었다. 국무회의를 시작할 때나 종료할 때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래서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지난달 10일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술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은 지난주 목요일에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그건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절차적인 중대 하자가 있는 그런 거였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과 이 김영현 전 장관에게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이상민 전 장관이요. 2월 11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이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그대로 할 것인지, 또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니까 마음이 좀 약해져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지,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앞으로 주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